안녕하세요, 강포도입니다. 오랜만이죠. 저희 포도원에 전정을 해놓은 나무인데요. 품종 이름은 지오반나인데, 품종에 그게 상관없이 이배체 품종들은 되게 이제 전정을 이렇게 단초 전정을 하죠. 이 나무의 수명은 현재 25년 됐습니다. 25년 된 나무인데, 전정해 놓은 거 보면 이렇게 굉장히 마디들이 많이 올라와 있긴 한데, 그래도 뭐 한 뼘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25년 돼서도. 음, 나무 수세가 이제 수세에 따라서 이제 전정 방법이 다르고 품종에 따라서 또 전정 방법이 다르기도 하죠. 근데 이제 한 마디에 뭐한 눈이나 두 눈, 이렇게 한두 눈 받으려고 전정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 한 눈, 두 눈. 왜 이렇게 전정했냐면 이 나무는 좀 수세를 좀 키워줄 필요성이 있어서 이제 전정을 이렇게 했는데, 되게 저는 이제 한눈 전정을 하지 않고 두 눈 전정을 하거든요. 되게 이렇게 두 눈 전정을 하는데, 한눈 전정을 좀 해놓은 이유는 이 나무가 좀 힘이 약했어요, 지난해. 대립계다 보니까 힘이 좀 약해서 올해는 좀 키워주려고 이렇게 한눈 전정을 했습니다. 근데 내가 두눈 전정을 할 거냐, 한눈 전정을 할 거냐는, 이렇게 두눈 전정을 할 거냐, 아니면 한눈만 남겨놓고 전정할 거냐는, 이 나무, 지난해 나무가 어떻게 성장을 했느냐, 또 지난해 충분히 이렇게 적심도 좀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 성장했느냐 하면 두눈 전정 하셔야 되고, 적심 한 번 정도만 하고 끝났다 그러면 수세가 약한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한눈 전정을 해서 나무에 힘을 좀 키워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좀 과다착과돼서 나무가 문제가 된 것 같으면 내년에는 분명히 힘이 좀 약할 테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전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유럽이나 외국의 사례를 보면 주지에서 뭐 좌우로 1m도 안 되는 거리에 버쳐서 가지고 또 새로 해마다 열매가지를 갱신해서 농사 짓는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제 그런 나무를 갖다 우리나라에 갖다 놓으면요, 이렇게 거대한 나무가 돼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왜 그게 가능하냐면, 유럽은 여름에 비가 없어요. 유럽 포도 주산지는 대부분이 여름에 비가 오지 않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니까 내가 주는 물 위에는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위에는 못 먹지 못하니까 그 나무를 분재처럼 키울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비가 한 방울 없으니까 나무가 아주 그 뿌리를 뻗어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분재처럼 되는 나무를 가능한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불가능한 거죠. 왜냐, 내가 안 줘도 하늘이 물 줘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거대한 나무 형태로 가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죠. 뭐 26년 됐어도 보실까요? 25년 됐어도 열매가지 위치가 한 뼘 안에 있어요. 여기 기부잖아요, 지금 여기가. 그죠? 기부인데 열매가지 위치가 26년 됐어도요, 25년 됐어도 이렇게 한 뼘 안에 다 있잖아요. 그냥 평덕식에서 이렇게 전정을 한다고 해서 열매가지 위치가 계속 뻗어나가는 게 아니다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나갔다가 이만큼 나갔다가 다시 안쪽에서 가지를 갱신해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평덕식에서 뭐 가지가 뻗어나간다 이런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오랫동안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실제로 전정을 해보면 나무에 열매가지 위치가 나갔다 들어오고 나갔다 들어오고 나갔다 들어오고 이렇게 하죠. 네,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나무들을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관리하셔야 해마다 좋은 열매를 딸 수 있어요. 정말 멋진 포도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형동생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나무를 좀 평덕식으로 해서 관리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 여기도 보시면 이게 굵은 가지잖아, 그죠? 이 앞으로 나왔던 가지가 요는 남겨놓고 지금 여기 돈은 남겨놓고 잘라서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충분히 가능하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평덕식은 이제 단점은 있어요, 한 가지. 왜냐면 고개를 들고 팔을 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힘든 건 있죠. 그런데 그거는요, 잠깐이면 이게 적응이 돼요, 몸이. 제가 26년 이거 했어도 뭐 어깨 목 디스크 생기지 않았고요, 뭐 어깨 고장 나지 않았고 전혀 문제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하셔서 나무 입장에서 나무를 보는 게 중요하지,
첫 해, 두 해 뭐 포도 좀 따먹고 그다음부터는 맛없는 포도 달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잘 판단하셔서 평도씨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오히려 좋은 열매를 따고 있는 한번 농장들 한번 가보시면은 꾸준히 좋은 열매 따는 농장들 가보세요. 우리나라에 대부분 거의 평도식이거나 거의 평도식에 가까운 형태로 나무를 키워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런 걸 감안하셔서 정말 멋진 포도 잘 꾸준히 수확하는 그런 포도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영광포도는 지금 전정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배단 이제 전정을 한 50% 이상 끝냈어요. 지금 현재 지금 이쪽은 이제 물도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물 주고 있고 겨울에도 물 줘야 한다고 했죠. 지금 이제 물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쪽은 아직 전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리가 좀 보이죠? 여러분 바닥에 풀도 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낙엽 말이죠. 낙엽 다 긁어내서 태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이 낙엽은요 훌륭한 퇴비예요. 근데 왜 이걸 다 긁어다 태우죠? 저는 이걸 권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퇴비 전부 다 낙엽이 정말 훌륭한 퇴비잖아요. 이걸 긁어내버리면 어떻게 해요? 다 양분을 먹고 얘들도 여기서 다 만들어낸 유기물인데 저는 이 낙엽을 다 쓰고요. 실제로 이제 이런 가지들도 다 파쇄해서 이렇게 가지들 다 파쇄해서 또 바다에 넣기도 해요. 근데 요즘에 저희 포도원에 해충이 발생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작년에 태웠고 올해도 좀 태우려고 하는데 어쨌든 가지도 파쇄해서 넣으면 좋죠. 훌륭한 탭이잖아요. 여러분 잘못된 그 생각을 가지고 농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도는 평덕식으로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꾸준한 상품을 출하하려면 평덕식이 아니면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영광포도원에서 강포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